이자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물난리 때 제가 그랬죠. 얘네들은 지금 보고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됐다. 청와대로 나오는 순간 이지원 시스템이 깔려 있는데 그걸로 모든 것들을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때도 헌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건 분단위로 쫙 다 보고했을 때 다 이지원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무슨 보고를 받았고 어디에 계셨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무정부 상태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체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미친가 비난이 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를 개돼지로 봤으면 아크로비스탄가? 거기에 청와대 지하 벙커 수준의 시설이 있다. 이런 하지 않았어요? 영빈관 그 예산 몰랐대 자기는. 총리가 몰라. 책임 총리라고 했던 인간이 영빈관 신축 외교장관 소재도 몰라. 다 몰라. 이것만 몰랐겠어요? 얼마 전에 대통령 헬기가 사고 났대요. 야, 이것도 몰랐대. 대통령 헬기 사고를 언론에 통해 알았다라는 한덕수. 도대체 뭐하는 인간입니까, 한덕수? 이거 노무현 때 마지막 국무총리였죠. 여러분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 몰랐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영국 여왕이 이제 사망을 하고 조문 관련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또 천공의 지령을 받은 듯한, 이거는 뭐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대충 얘기하자면, 일단은 천공과 이 커넥션들을 알아야 돼. 연결고리를. 천공은 그냥 유튜버예요. 정법 스승인지 유튜버지, 유튜버고, 이자의 유튜버를 수년, 2, 3년 동안 봤던 사람이 김건희예요. 이건 천공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김건희가 천공 자기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만났고, 당시 그 대통령 선거 토론회 때, 실시간 방송 때 공중파에서 논쟁이 붙었었죠. 유승민과 윤석열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천공 스승 그런 사람 아니다. 한번 봐라. 이렇게 되려 홍보를 해줬어요, 윤석열이. 본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그 커넥션은 그런 거예요. 김은국도 마찬가지. 김은국도 천공의 아주 애청자고 천공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천공이라는 사람과 이 김건희와의 커넥션, 그리고 윤석열과의 커넥션, 요게 이제 베이스고, 박 대통령 탄핵 때 이 천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박 대통령 하야시키지 못하면 쉽게 얘기하면 너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하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천공의 말을 들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박 대통령을 조작 날조로 엮어서 하야가 아니라 탄핵 구속을 시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이 이렇게 정신이 해롱해롱되고 있고,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저도 살짝 그때 며칠 잘한다라고 생각했다가 나는 제정신을 차렸지만, 보수 진영에서 횟가닥 윤석열에게 돌았던 때가 추미애랑 막 이게 대립 구도가 있었고, 이자가 조국 일가를 칠 때였어요. 그때도 보시면 천공이 또 지령을 내려요. 조국 저거 내치지 않으면 빛이 안 보인다. 그런 뉘앙스로 또 해서 조국을 쳐버립니다. 물론 거기에는 문재인의 내각지 개헌 플랜의 잠룡들을 제거하는 그 잠룡 중에 하나가 조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홍위병 노릇을 윤석열이 검찰총장의 권력으로서, 그러니까 솔직히 국정농단이죠. 대통령의 권력과 검찰총장의 권력으로 이 표적 수사를 해서,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윤석열 지가 BBK 특검 때 다스는 이명박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문재인 정권 때 또 문재인에게 아첨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건을 4대강하고 엮어갖고 구속을 시킨 사람도 윤석열이에요. 지가 다스가 이명박이 아니라고 해놓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문재인에게 또 아첨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를 4대강하고 엮어가지고 구속을 시킨 게 윤석열이에요. 할 줄 아는 게 그런 거야. 그리고 제가 아는 게 천공이 연결된 게 또 뭐냐, 이준석도 마찬가지야. 이준석도 내쳐야 되니까 바로 그냥 윤석열이가 내치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조만간 이제 구속이 되겠지만, 김건희에 대해서도 이 나라의 정치는 영부인이 해야 된다 해서
권양숙이 만나고 뭐 김정숙이 만나고 별짓을 다 하고 다녔죠. 대통령실 옮기는 거 또 이것도 천공이 그 전에 다 얘기했죠. BTS 또 10만 공연 그것도 또 저자가 얘기했죠. BTS. 자, 이번엔 또 뭐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건에 대해서도 또 이 천공이 또 조문 동영상이 나온 그 다음날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이 출발 시간이 변경이 됐다. 2시간 연기됐죠. 천공이 뭐라 그랬느냐? 모르는 사람 조문하면 악한 기운이 붙여서 온다. 너 조문하면은 귀신부터. 천공 동영상 다음날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일정을 보시면 이거예요. 12일날 윤 대통령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등 해외 순방 계획을 발표했고 14일날 대통령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비공개 논의에서 출발 시간은 18일 오전 7시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날 천공이 조문 관련 동영상 강의를 합니다. 너 조문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 조문하면 귀신 붙는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윤 대통령 순방 일정 공지가 변경이 돼요. 출발 시간이 오전 7시에서 9시. 그래서 실제로 18일날 7시가 아닌 오전 9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오후 3시 39분에 런던에 도착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 김은혜 홍보수석이 뭐라고 합니까? 이른 오후에 도착한 정상은 조문할 수가 있었고 런던의 혼잡한 교통 상황으로 오후 2, 3시에 도착한 정상은 19일 조문록을 작성할 수 있게 안내됐다. 조문록이야 그까짓 거. 지금 그거 갖다가 이 진중권이가 나불나불 대고 있는데 야 조문록을 오늘 쓰는데 이게 지금 본질이니? 조문을 못했잖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그 장례 절차로 봤을 때 조문을 우리가 할 때 그 병풍 뒤에 관을 이제 덮어놓고 뒤에 거기도 시체를 놓고 이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의 논리라면요. 나중에 한다라는 거는 발인을 할 때 시체가 조문 다 끝나고 발인될 때 조문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중권의 말은 새치업 바닥으로 지금 요 나불나불 되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아직까지 나온 그런 기사 내용으로만 보면 조문 기간에 조문을 못했잖아. 그럼 나중에 뭐 조문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 돼. 그건 나중에 써도 되는 거잖아요. 조문을 못했다라는 거야. 그럼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14일날 출입기자들과 비공개 논의해서 18일날 7시에 출발하겠다. 이때 갔으면 오후 1시 이때 도착했겠죠. 김은혜 말대로 이른 오후에 도착한 정상은 조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4시 다 돼서 늦게 출발해서 3시 39분에 런던 도착해서 조문을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천공이 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조문하면 귀신 붙는다. 그러니까 14일날 7시에 출발했다라는 것을 그 다음날 15일날 천공이 그 영상을 한 다음에 그 영상을 보고 그 다음날 16일날 갑자기 순방 일정을 변경을 하죠. 7시에서 9시로 변경해.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2시간 늦춰서 출발한 게 아니냐. 늦게 도착해서 안 하려고.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조문 못했잖아. 이 천공은 동영상 강의에서 조문은 4차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필요 없이 가면 4차원의 기운, 좋지 않은 기운을 묻혀올 수 있다. 명분 없는 조문은 절대 가지 말아라.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천공이 이 나라에 뭐 나는 천공 뒤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자는 무슨 영적 어쩌고 지만 이자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4학년 때까지 다니고 학력이 그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고아로 살았나 보죠. 그래서 뭐 복싱하는 사람들과 누구들과 뭐 패싸움을 해갖고 뒤지게 맞고 쓰러져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무슨 영적 기운을 얻었대. 그때부터 귀신들에게 처녀 귀신에게 찹쌀떡을 팔고 귀신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무슨 뭐 대구 명태대가리를 뭐 먹고 살았고 뭐 고개를 쳐들지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찹쌀떡을 팔았다는 사람이야. 그런 유튜브 강의를 김건희가 보고 그게 커넥션이 돼서 김건희가 이자의 말로 따라지면 국정조사를 열던지 운영위를 열어서 이 사람 불러다 국회에서 얘기를 해봐. 이 사람 다 얘기할 거 아니야. 법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 김건희가 연락이 왔고 2, 3년 내 방송을 보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만났다. 그 다음부터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멘토가 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조국 이준석 대통령실 옮기는 것부터 BTS 10만 관중부터 기자가 말하는 거 보세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설명하면서 세계 영부인 교류론을 설파하고 이후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논란이 있었죠. 실제 이 사람이 말한 다음부터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천공은 영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 움직임 방향이 달라진다.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이다. 정치를 왜 영부인이 하니? 아니 여러분, 우리가 역대 대통령을 뽑을 때도 영부인 보고 뽑습니까? 영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부인이고 대통령의 부부이니까 부부관계의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통령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청와대에.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누라에 대한 신분으로. 그래서 부속실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부속실 없애고 안 만드는 이유가 비선으로 헤쳐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속실이 있거나 영부인이라는 타이틀이 싫다 그랬잖아. 특히 영부인이라는 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로 엮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악용해서 부속실도 없고 타치 안 받겠다라는 거지. 문재인이가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듯이. 물론 윤석열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제2부속실 없앴지. 그러니까 명분을 싹 없애버리는 거야. 비선으로 마음대로 해먹으려고, 김건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윤석열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게 뭐야? 천공이 또 그러잖아. 영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 움직임 방향이 달라진다.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김건희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요걸 먹으면서까지 6월 13일 권양숙이, 16일 이순자 여사, 17일 김정숙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박 대통령은 찾아뵙지도 않고 14일에는 국민의힘 중진 이상급 의원들의 마누라들을 모아놓고 만나는 11명 부인을 만나는 그런 비선 실세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자, 이거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것도 얘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여의주, 법. 그대로 다 했잖아. 지금 영빈관.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세계 최고 수준의 영빈관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시설이 좋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지금 깨부순 게 그냥 무슨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윤석열이에요. 그래놓고 그거를 또 만들겠다고 국민 세금 900억 원을 890 몇억 원 들어서 하겠다? 근데 그거를 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안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놈의 나라의 대통령은 권력의 1인자는 누군지 권선동이라는 작자가 또 기어나와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차기 대통령의 인프라 문제다.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인간은 기사 보고 알았다.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 또 그거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지까지는 5개월 동안 대통령 보고 시스템이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지원 시스템이 없는데 하다못해 국방부에도 깔 수가 없는 거고 이지원이라는 거는 민간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깔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밖에서 이메일을 쓸 수도 없는 거고 핸드폰을 써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뭐가 잘했다라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 잘했다라는 거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윤석열 잘한대. 그냥 저렇게 해외 나가서 자유 외치면 잘하는 거예요? 조율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뒷방 맞는 게 잘하는 겁니까? 이래놓고 외교 따져요? 또 유엔 가서는 국제 연대로? 이따위로 그 일본한테도 이렇게 신임 못 받는 것들이 무슨 국제 연대로 뭘 자유를 지켜요? 뭘로 연대할 건데?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빨리 이걸 바꾸지 않으면요 진짜 큰일. 우리나라 조선인들은 항상 그래왔어. 예전에 일본에게 나라가 일제시대 때 4년이 넘은 지난 다음에 나라가 뺏기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난리쳤던 이게 조선인의 피가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몰라요. 먹고 살기 바빠. 아니면 저런 보수 진영의 원로라고 하는 것들에 지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거짓말인 거 알면서 개돼지 선동을 하고 자빠졌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아니 많이 배우고 21세기 시대가 발전하면 뭐합니까? 하는 짓거리가 조선시대
그 백성들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아, 뭐가 바뀌어진 게 있어야지. 그나마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저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런 방송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실을 얘기해줘도 근거를 제시하고 눈으로 보여주면서 얘기해도 보기 싫은 건 안 보는 거야. 본인들의 논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니 이건 뭐 환장할 노릇이지. 빵식이 TV가 제정난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아래 계좌로 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유튜브 광고 수익료로 제가 방송을 3년 동안 유지했었는데 유튜브 수익도 끊긴 지가 벌써 2, 3개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십시일반 정말 창피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루살이 마냥 여러분들에게 정말 거지처럼 이렇게 후원받아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작비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